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반사회를 공부하고 있는 염진쌤입니다. 올해는 본격 수업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수능 일주일 전에 모든 학교들이 이제 원격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올해 마지막 원격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선생님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니까 좀 더 기분 새롭고 또 많이 좀 편하네요. 지금 우리가 같이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선생님하고 같이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업을 할 테니까 선생님 여러분들도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수업 좀 잘 들어주세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썼던 여러분들이 별명 붙여준 헬창연필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원이죠. 사회 불평등 양상과 그 원인은. 그래서 첫 번째가 사회 불평등의 다양한 양상인데 먼저 사회 불평등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사회 불평등의 뜻은 부, 권력, 명예, 우리가 전에 배웠죠. 이런 것들을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했죠.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차등이란 말이 서로 다르게 분배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루어지면서 평등하지 않게 된 거죠.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사회적 자원이 어떠한 이유로 각자 또는 집단에게 다르게 분배된 평등하지 못한 상태, 우리는 그걸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인한 영향은 개인이나 집단, 삶에, 그리고 행동 양식에 또는 사고 방식에 각종 기회의 제공, 그리고 생활 양식 등에 있어서 전반에, 우리가 사는 삶 전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뭘까요? 소득이나 재산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권력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권력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원치 않는 법을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사회 문화적 불평등, 그렇죠? 이 뒤에 땡땡은 다 불평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불평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회 문화적 공간적 불평등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사회 문화적 불평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가생활도 있고, 교육 수준도 있고, 건강관리도 있고 되게 많을 텐데, 일단 사회문화적 불평등은 가장 큰 게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냐, 그쵸? 또는 학벌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직업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가고, 공부한 게 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그 자격이나 면허 같은 걸 갖고 있을수록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직업에 따라 결정되는 거, 경제 수준이죠. 소득 수준. 그러니까 교육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고, 그 직업에 따라 소득 수준이 결정되고,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이나 기회, 이게 다 경제력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공간적 불평등은 지역에 따라서 사회적 기회나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시골이나 도시의 차이, 번화가와 빈민가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개발된 지역이냐 낙후된 지역이냐 이거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회가 다르다는 거죠. 뭐 일례로 정말 많이 아픈데 내가 시골에 살면 종합병원, 큰 병원이 없잖아요. 대학병원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로 나와야지. 그 나오는 시간 동안에 잘못돼서 어떻게 위급 상황까지 가거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교육도 마찬가지야. 서울이나 이런 강남 좋은 데는 사설 학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돼서 그런 홍보들도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주는 정보도 많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살면 선생님 말했죠. 학원도 없어요. 심지어 PC방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그 교육 기회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곧 불평등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를 가고 싶어. 근데 우리 지역에는 시골이라 안 와. 인구도 적고 그런 문화적으로 소외됐단 말이야. 심지어 어떤 도시 가면 대형 마트나 극장, 문화시설 같은 게 전혀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아이들은 슬프지만 그냥 흙에서 구슬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아이들은 문화생활 정말 잘하겠죠. 극장 가는 건 기본일 거고 여러 가지 동계 스포츠 시설에 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바이올린, 피아노 레슨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기회의 차이고 교육 여건의 차이고 이런 것도 나중에 소득 수준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든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또 있어요. 이 중에 사회적 약자라고 있는데 사회에서 배려받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챙겨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차별을 받아요. 그 이유는 인종이나 종교, 국적, 성별, 장애, 그래서 신체적, 문화적인 특성이 사회의 주류 집단하고 달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쭉 있죠.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외국인 노동자, 탈북주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회나 어떤 누릴 권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이 차별을 받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다치면 치료도 못 받고 우리가 모두가 누려야 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여성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남성들에 비해서 승진의 기회에서 많이 배제가 되기도 하고, 취업할 때도 출산이나 육아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이게 개선돼야 불평등이 완화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차별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위,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차별적 평가 기준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라든지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 직업, 재산, 학력, 소득이 각각 달라지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각자의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보상 체계를 해주기 때문에 가치를 달리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자원의 차등 분배. 사회적 희소 가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래요?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쟁이 공정한 규칙 하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라면 그렇게 나누어진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라고 동의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업적에 따라 사회적 희소 가치를 다르게 분배한다고 배웠잖아. 이거 차등 분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모두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등한 기회 안에서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걸 나누어 가졌다. 그러면 그게 각자에게 정당한 몫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의 차등 분배나 차별적 평가 기준은 어느 사회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세 번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의 보편성.
보편성이란 말은 어디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 심지어 원시시대에도 사실은 분배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사냥에 좀 더 많이 기여를 한 사람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죠? 가족 수가 많으면 그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가져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건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부당한 대우나 차별은 우리가 최대한 없애려는 노력,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회 약자랑 비슷한 건데요. 성, 인종, 종교, 장애, 사상, 국적 등이 다른데 그걸 이유로 차별하면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롤스가 말한 정의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지의 배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내가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규칙을 공정하게 정하고 그게 절차가 공정하다라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돌아가고 그래야지만 이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키고 우리가 합의한 분배의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회생활하고 직업을 갖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 것으로서 되게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자세가 맞죠. 그런데 공정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불합리하게 대우하면서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어떤 성장과 발전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배운 만큼 여러분들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칠판에 써 있는 내용들이 사실 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선생님이 네모도 쳐놨고 색 분필로 많이 표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고 판서 내용 정리하면서 수업 내용 정리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주 본격 수업이 끝난 다음 주에 교실에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시고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영진쌤, 헬창 영진쌤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보너스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몸도 건강도 관리 잘 해야 되니까 꾸준히 운동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은 꾸준함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노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에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나 운동들을 잘 못했는데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많이 하기에 도전해 볼게요. 목표 50개를 정자세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선생님 몇 개 하는지 한번 하나, 둘, 세 보세요. 화이팅! 시작하겠습니다. 다 나오지? 시작! 자, 50개 다 한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교실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요. 안녕.